할 때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롱텀 케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네. 클레임을 할 때 얼마나 어렵고 저기 할까. 가입할 때 아니면 나중에 돈을 받는 클레임. 돈을 받는 과정이 아. 얼마나 복잡할까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네. 생명보험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뭐 어디가 뭐 안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신청해서 돈을 받는 과정이요. 네네. 그래서 가입하기 전에 네. 보험사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롱텀 케어를 신청을 할 때 보험사에서 보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네. 그 양식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양식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이 정도는 물어본다. 물론 병원 기록을 신청해서 보겠죠. 그렇죠. 그죠? 같이 첨부가 돼야 되겠죠. 병원 기록을 신청해서 보겠지만 특별히 물어보는 거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액티비티가 2개가 안 되냐 이런 거를 물어보고 어플라이를 할 때 여기다가 그렇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식을 좀 잠깐 들여다보려고 보험사에서 뭘 보고자 하는지. 예. 아주 라이트 퍼슨을 찾으셨네요. 제가 네. 왜냐하면 이 환자들을 제가 보는 환자들은 집에서 거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러신 분들이 많으셔서 뭐 무릎 수술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허리 수술을 하셨다거나 그렇게 되면 밖에 나가시기 힘드니까 이제 의사한테 이런 거를 사인을 받으러 가기도 사실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써봤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그죠? 네 제가 보니까 라이퍼스를 잘 잘 찾으셨네요. 네. 저도 뭐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눌지 모르고 왔는데 보니까 네 제가 그냥 흔히 쓰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쓰는 저기가 그 이놈 서포티브 서비스 그 간병인들 필요한 분들 어플리케이션도 제가 많이 써드렸어요. 네 그거 쓰는 것보다도 그거랑 뭐 비슷한 정도로 간단하네요. 네, 이거 실제로 A등급의 미국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상품을 클레임할 때 쓰는 양식이에요. 어.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인 일반 정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프라이머리 다이그노시스. 네, 어떤 네. 환경이길래 네. 롱텀 케어 서비스를 네. 받는지 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돼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냐, 네. 집에서 살고 있는지 혹은 네. 어떤 시설에 살고 있는지, 네. 그죠? 그다음에 누구랑 같이 사냐? 예. 어. 그 다음에 특별하게 그거는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롱텀 케어를 가입을 할 당시에는 내가 오너로 해서 가입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치매가 오면 내가 사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잖아요. 네, 효력이 네. 발생하지 않을 때 그걸 미리 윌이나 이런 걸로 지정을 해놔서 네. 자녀가 사인을 그렇죠. 대체할 수 있게 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야죠. 네, 그래서 파워 버튼이가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네. 어. 예. 그리고 그 치매가 초기 단계에는 네. 깜빡깜빡이 심하시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다가 또 괜찮으시다가 뭐 네.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하셔서 네. 그럴 때 이미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정도면 이미 롱텀 케어를 받으실 캔디데이시 되세요. 근데 그 정도면은 자기가 이런 사인을 하고 하실 수 있을 만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이렇게 멘탈 커패시티가 네. 없으신 분들이 아니니까 그런 분들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어.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물어보는 게, 내가 혼자 생활하는데, 네. 누가 날 돌봐줘야 되는 게 이제 언제 시작을 했냐, 네, 이렇게 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정원 씨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쪽 인더스트리에 안 계시니까, 네. 이제 가입을 하고 나서, 디덕터블 피리어드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간 타임 디덕터블이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 보험은 돈으로 디덕터블 내잖아요. 요건 일정 기간을 커버 안 해주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언제 시작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죠. 그리고 왜 그러면은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지. 그렇죠. 그거 근데 본인이 지금 적는 거예요? 여기에 본인이 적는 부분이 있고 네. 보니까 physician information. 아, 그건 네, 따로 네. 있고. 네, 네, 따로 네. 있어요. 그럼 지금 얘기하시는 요런 제너럴 인포메이션은
다 본인이 적는 거예요? 그렇죠. 신청자가 네. 신청자가 적는 건데 제가 보니까 예, 이거를 도움을 받는 게 낫겠죠. 도움을 그렇죠? 받으셔야 돼요. 전문가한테. 네네. 왜냐하면 primary diagnosis라는 이런 단어 자체를 네. 제대로 알고 있고 그렇죠. 나의 primary diagnosis가 뭔지를 네. 누가 그리고 특히 이 장애에 관련된 primary diagnosis가 무엇인지를 그거를 판단하실 수 있는 걸 일반인들은 못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죠. 네, 네. 네. 뭐 아마 뭐 주치의한테 그렇죠. 좀 부탁을 네, 네, 하시거나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뒷장에 가면은 이제 지금 현재 케어를 받고 있으면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회사나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분들한테 어디서 그 케어를 받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하고 그죠? 양식이 뭐 그다지 이렇게 아주 심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네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홈 헬스케어 에이전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타입 오브 프로바이더가 널싱홈이나 리헵 센터거나, 네. 그다음에 어시스트 리빙이라는 거는 양로 호텔을 말씀하시는 네. 거고, 첫 번째는 양로 병원, 두 번째는 양로 호텔, 세 번째는 홈 헬스케어 에이전시. 그러니까 아마 병원에서 수술 같은 거 받으시고 난 다음에 집에 오시면 간호사가 집에 와서 가정 간호 서비스를 받으시거든요. 네. 이게 가정 간호 서비스를 받는 네.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가정 간호 서비스는 뭐 치매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 그 워커를 짚으시고 좀 걷는 게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 가정 간호 서비스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레어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흔한 네. 케이스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롱텀 케어를 이제 제공하는 곳이 어딘지 그 주소랑 뭐 연락처, 그 클레임 넘버 이런 것만 적으면 되네요. 네. 그렇죠. 네.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런 거는 네. 그 받고 있기 때문에 널싱홈에 있다면 널싱홈에 있는 거기 그 담당하시는 분들, 케이스 매니저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고, 그러겠네요. 홈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거기 널스가 집에 오기 때문에 그 간호사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은 다 되니까 요걸 쓸 수 그러네요. 있죠. 네. 지금 그래서 섹션 1은 그 기본적인 나의 뭐 팔라시와 이름과 뭐 이런 것들을 쭉 적는 그쵸. 거였고, 네. 두 번째는 그 롱텀 케어를 제공하는 그곳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적었고, 그 다음에 섹션 3로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그 의사의 소견이네요. 그쵸. 네. 어. 의사 소견이고, 저는 이제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면서 프라이머리 케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집에 찾아가서 그분들을 주치의 역할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케어로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경우에 많이 써봤어요. 이런 것들을. 근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런 무릎 수술을 받으셔서 집에 있는 경우에 프라이머리 케어는 제가 써줄 것이고, 아들 피지션에는 그 수술해 주신 그 설전 그 선생님 걸 써주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심장내과를 가신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카디올로지스트, 그 심장 그 내과 선생님을 써주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피지션의 인포메이션은 의사 선생님의 성함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는 거예요? 네. 네네. 그렇게 하면 이제 네. 보험사에서 네. 병원에다 자료 요청을 해요. 네. 네, 그럼 자료가 들어오면 네. 리뷰를 해서 이제 지급을 그래서 이게 보니까 선생님한테 뭔가 그거를 사인을 받으러 가야 될 필요도 없고, 보니까 그 본인이 클레임먼트라고 돼 있으니까 그 클레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리걸 레프리젠티티브가 그 파워 오브 어터니 이러신 분들이 그냥 사인해서 이거 인포메이션 다 적어서 보내면 되는 간단한 거네요. 네. 자, 근데 여기 이제 저는 이제 특이 사항을 좀 발견을 했는데 네. 이제 롱텀 케어 인슈런스가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네. 리임버스를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네. 일단 돈을 지급하는 네. 영수증을 확인이 안 돼도 그 리임버스 방식은 내가 치료를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맥시멈을 정해놓은 거고, 네. 인뎀니티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얼마를 주기로 해놓은 거예요, 보험사에서. 네. 치료를 시작하면 얼마를 주기로 한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영수증을 굳이 첨부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아무래도 인뎀니티가 조금 더 편하겠죠. 영수증 첨부를 안 해도 되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보험 혜택이 똑같은 돈을 넣으면 혜택이 인데미니티가 이게 더 낫죠. 편리하니까. 네네. 꼭 거기다 돈을 안 써도 되니까. 아. 그죠? 그리고 돈을 받으려면 영수증 첨부를 안 해도 되니까 네. 혜택이 좀 작아요. 아, 예.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요 양식은 리임버스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제공한 양식인데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맨 밑에 보시면 어사이먼을 하게 돼 있어요. 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옵션으로. 네. 케어 기버한테 그냥 프로바이더죠. 프로바이더한테 돈을 직접 주게. 그렇게 되면은 네. 어떻게 되냐면 프로바이더가 전권을 가지고 신청을 하고 본인들이 직접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럼 자녀분들이 다 그 돈이 나오는 거를 받아서 케어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건가요? 원래는 영수증을 받아서 그거를 첨부를 해서 보험사에 보내면 돈을 나한테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네. 프로바이더한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권리를 이제 어사인하는 거죠. 네. 나한테 안 주고 그냥 직접 주게. 네. 이런 것도 그러면- 선택사항으로 있는 거는 굉장히 편리하고 좋네요. 그렇죠. 요건 또 편리하고 그러면 집에서 받을 경우에는 내가 영수증을 챙겨야 되냐.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롱텀 케어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컨시얼지 서비스를 운영을 해요. 도와주죠. 네네. 영수증 챙기고 하는 것들을.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데미니티보다 불편하긴 하겠죠. 컨시얼지 서비스에 컨택을 하고 해야 되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을 거다. 컨시얼지 서비스 도와주거나 프로바이더한테 어사인을 해서 직접 거래를 페이를 하게 처리를 해주니까.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용이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신청인한테 네. 아주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네. 네. 그리고 그렇네요. 이제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다루긴 하겠지만 생명보험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 보면은 왜 뭐 보험사가 가입자를 소송을 해가지고 보험료 생명보험 사망보상금을 주네 마네 뭐 그렇죠.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미국에서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좀 금지가 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2년이라는 이제 컨테스타빌리티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네. 2년 안에 만약에 가입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생명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서 2년 안에 돌아가시면은 보험사가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에 숨김이 있었는지 그걸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안에 거짓말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페이를 안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네. 뭐 좀 문제가 생기겠죠. 네네네. 근데 만약에 거짓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럼 이제 지급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네. 2년이 지나면 네. 최근에 제가 데스클레임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없어요. 서티피케이트만 들어가면 돼요. 사망증명서만. 어, 그것만 그래요? 물어봐요. 언제 돌아가셨고 양식 첨부하고 네. 돈 어디로 보낼까? 그렇게만 넣으면 돼요. 네. 네. 보통은 뭐 이런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가입은 너무 쉬운데 나중에 돈을 받으려고 클레임할 때는 너무 어렵게 해서 돈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만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국 뉴스를 보면은 뭐 S모 회사가 뭐 가입자를 소송을 해가지고 맞아요. 소송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만약에 돈을 줘야 되는 환경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2년 안의 케이스인데 조사 기간이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원래 클레임했던 날까지 해서 이자까지 다 쳐서 줘야 돼요. 그래요. 네. 그리고 2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에다 자료를 요청하려면 히파라는 양식이 들어가거든요. 네.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네네. 양식을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는데 2년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히파 양식이 들어가서 네. 그 자료를 이용해서 병원 기록을 다 땡겨서 볼 수가 있어요. 아. 근데 2년 후 컨테스타빌리티가 지난 거에 대한 데스클레임 양식에는 네. 히파 양식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럼 볼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를. 무조건 그냥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못 보는 거네요. 못 보죠. 아, 진짜요? 그냥 데스클레임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보험은 자살을 해도 그게 나온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살을 할 경우에는 2년 안에 자살하면 안 줘요. 그쵸. 안 어. 되는데, 그 네. 규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2년 후에는 자살을 해도 그 히파 그거에 사인을 안 하면 히파 왜 형식이 안 죽었는지, 들어가요. 그렇죠. 네.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그걸 알 수 없네요. 알 수가 없죠. 네. 그냥 사망했다는 사망. 그쵸. 사망 증명서만 들어가요.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정말 좀 몰랐던 사실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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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국의 보험과 한국 보험을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 보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한국 미디어를 접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미국 보험이 고객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법 체계가 좀 여기가 좀 더 커서. 네, 어드밴스 돼 있죠.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롱텀 케어 클레임을 하는 방법, 양식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내 네.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누구랑 살고 있는지, 뭐, 왜 아픈지, 그런 것만 적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의사, 누구랑 연결하면 되는지, 그것만 네. 적으면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네. 자, 오늘 롱텀 케어 클레임 양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